당신은 그가 이미 당신을 잊었고 이 장이 그의 삶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나요? 그의 인생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흘러가고 있다고 믿나요? 당신과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그가 한때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가졌더라도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나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침묵을 무관심으로, 거리감을 망각으로, 겉보기에 평온함을 감정 정리로 착각하는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남성의 감정 세계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모든 고통이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고 모든 부재가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남성들은 당신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않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몰래 울기도 합니다. 당신을 차단했지만 여전히 몰래 당신의 이름을 검색하기도 합니다. 자신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가 올리는 글, 침묵, 지나치게 행복해 보이는 제스처들은 모두 내면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감추기 위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남성의 고통은 종종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성의 눈에는 모순되고 무의미하게 보일 수 있는 행동들 뒤에 숨겨지며 사실은 복잡한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남자가 조용히 아플 때 그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올리지 않고 당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직 세심히 관찰해야만 그 사실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성과 여성의 고통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여성은 고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완전히 억누르는 반면 남성은 훨씬 더 미묘하고 암호화된 감정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비밀스러운 코드로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 그 신호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이 영상에서는 그가 당신을 잃은 것에 대해 여전히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7가지 조용한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그는 절대 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거나 당신이 더 이상 곁에 없어서 들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몸, 에너지, 제스처는 이미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조작이나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말하고 싶지만 이성은 말할 용기나 단어를 찾지 못할 때 드러나는 진정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신호 1. 그는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당신과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남자가 진정으로 마음을 정리했다면 그는 더 이상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요. 당신은 그의 침묵, 그의 기억, 그의 과거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 그에게 상처가 남아있다면,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는 당신을 언급하되 직접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아마도 당신의 공통된 친구가 그가 너에 대해 물어봤어. 혹은 그가 SNS에 너를 암시적으로 언급했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직접 연락하지 않을까 라고 궁금해 하겠죠. 그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내면 어딘가가 그걸 막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말하고 싶지만 이성이 자물쇠를 채우고 있는 셈입니다. 직접적인 접촉의 취약성은 그에게 너무 위험하고 노출되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당신을 그의 감정 세계에 남겨둡니다. 그의 감정은 배출구를 찾고 있고 직접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직 당신에게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부정한다 해도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친구들,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 심지어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요. 그는 있었던 일, 아팠던 일, 당신이 했던 일, 혹은 하지 않았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직도 그 감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남성의 슬픔이 자주 취하는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내면에서 끝내지 못한 것을 밖으로 말하며 정리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는 당신을 극복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당신은 그의 대화 속에 존재합니다. 그는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이야기하고 경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합니다. 이것은 그에게 돌아가야 할 신호가 아닙니다. 그가 아직 감정적으로 평온해지지 않았다는 증거로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이미 성장했다면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지켜보세요. 간접적으로 언급되는 고통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고통일 수 있습니다. 신호 2. 그는 당신을 직접 피하지만 관찰을 멈추지 않는다. 무관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에서 비롯된 침묵이 있습니다. 어떤 남성은 여전히 당신에게 감정이 있다면 다가가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도 당신을 눈에서 놓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의 삶에 있었고 감정적 흔적을 남겼다면 당신은 이 신호를 이미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직접 말하지도 연락하지도 접근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당신이 지나갈 때 그는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는 당신을 모른 척하면서도 당신을 바라봅니다. 직접적인 눈맞춤은 피하고 당신이 그를 인식할 수 있을 때는 몸을 돌리지만 당신이 눈을 돌린 순간 다시 당신을 지켜봅니다. 그는 당신을 관찰하고 분석하며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기억에 남기는 세세한 것들을 마음에 새깁니다. 당신이 무엇을 입었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행복해 보였는지, 당신이 정말 그를 잊은 것처럼 보였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가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맹세하면서도 말입니다. 그는 왜 그렇게 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마주 본다는 것은 다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고, 그것은 아픕니다. 그의 자존심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의 이성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리를 택합니다. 벌로서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한 보호막으로서. 그것은 감정적 생존 전략입니다. 그는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 시선을 떼지 못하지만 그 거리에서 당신에게 다가가는 순간 자신의 방어선이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여성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의 거리감을 무관심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침묵 속의 고통은 오히려 거리를 유지해야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고 자극하지 않으며 어떤 반응도 억지로 끌어내지 않으면 그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의 감정은 더욱 강렬해집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감정적 해방은 도발하지 않고 존재로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당신을 피하면서도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면 그를 쫓지 마세요. 그를 몰아세우지도 말고 차갑게 무시하지도 마세요. 그저 조용히 평온하게 존중을 담아 존재하세요. 당신의 침착함 속에서 그는 아직 놓지 못한 감정들의 메아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안정감은 거울이 되어 그가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어쩌면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보여줍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무시하거나 추적하지 않으며 자극에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에게 감정적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그의 자존심은 절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그것을 알아보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세 번째 신호, 그는 지나치게 행복한 척한다. 당신은 그가 사진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나는 나의 우선순위다. 혼자지만 행복해 같은 문구를 올리고 친구들과 활발하게 어울리며 전보다 멋지게 꾸미고 당신의 스토리에 무심한 듯 반응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가 이미 당신을 완전히 잊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합니다. 그의 모든 게시물에는 억지스러운 에너지,
진짜 기쁨이라기보다 억눌린 비명이 담긴 웃음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조용히 고통받을 때 그는 항상 슬픔에 잠기지 않습니다. 종종 그 고통을 가면처럼 숨깁니다. 그는 자신에게 나는 괜찮아라고 믿게 하려고 애쓰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도 그것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게시물, 스토리, 은근한 암시는 팔로워들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향한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보고 있다는 걸 알고 당신에게 너 없이도 잘 지내 라고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아직 아프기 때문입니다. 아직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직접 말할 수 없기에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보여주려는 겁니다. 마치 침묵 속에서 외치는 듯합니다. 봐, 너 없이도 잘 지내고 있어. 그러나 그 외침 속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제발 나를 봐줘.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걸 알아줘. 진심으로 괜찮은 사람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유된 사람은 연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서진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겉모습에 의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섬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연기하는 난 괜찮아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 고통을 견디기 위한 유일한 방어막입니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굳이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연극에 휘말릴 필요도 나도 잘 지내 라는 말로 맞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관찰하세요. 당신이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침묵은 필터가 더씹혀진 어떤 스토리보다 강력합니다. 진정한 감정적 강인함은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한 여성이 예전보다 훨씬 잘 지내라는 말 뒤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녀는 상처 입은 자존심이 아닌 연민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신호로 넘어가 봅시다. 네 번째 신호. 그는 모순된 행동을 하거나 과하게 반응하고 이유 없이 화를 낸다. 진정으로 감정적으로 안정된 남성은 명확하고 일관되며 차분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내면에서 고통받고 있으면서 그걸 표현하지 못하는 남성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외부로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신을 차단했다가 다시 차단 해제합니다. 당신에게 문자를 보내놓고는 곧바로 후회합니다. 며칠 동안 무시하다가 갑자기 차갑거나 냉소적인 말투로 답장을 합니다. 의미심장한 포스트를 올리고 연락처에서 당신을 지웠다가 다시 팔로우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란스럽게 묻죠. 그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뭘 원하는 거야? 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느끼고 싶지 않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렇지 않길 바라지만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강해 보이고 싶지만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는 머리로는 그녀를 놓아줘 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아직 그녀가 필요해 라고 속삭입니다. 그 내부의 충돌 속에서 당신은 그의 감정이 들끓는 전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를 감정적 미성숙이나 불안정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신적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감정적 상실입니다. 그는 상처받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없기에 극단적이고 모순된 반응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의 감정 폭풍의 표적이 됩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아직 당신을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게임에 휘말리지 마세요. 냉소로 맞서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그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세요. 그는 고통받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중심을 잃지 않고 그의 반응이 공격이 아니라 다 처리되지 못한 슬픔이라는 걸 이해한다면 굳이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한 존재감만으로 충분합니다. 여성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감정적 명료함으로 반응할 때 그녀는 남성에게 내면 깊이 각인된 평온함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순간 당신이 보여주는 그 태도 유지력은 냉정함이 아니라 감정적 지혜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과 싸우고 있고 그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혼란이 아니라 조용하고 안정된 공간입니다. 언젠가 그 안에서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공간. 5번째 신호. 그는 당신이 보게 될 것을 의도한 콘텐츠를 SNS에 올린다. 그는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메시지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마도 당신을 완전히 잊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플랫폼에서는 당신을 차단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완전히는 아닙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눈에 띄게 자주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멋져 보이는 사진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노래 가사, 당신과의 이야기에 딱 맞는 문구들. 이 포스트들은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당신은 감정적으로 해독할 수 있는 메시지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걸까? 아니면 내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아니요, 당신이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당신의 부재로 인해 조용히 아파하고 있지만 직접 연락할 용기나 의지가 없다면 소셜미디어는 그의 감정의 출구가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말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단, 완벽한 변명과 함께 그건 너를 위한 게 아니야. 하지만 그와 당신 둘 다 알고 있죠. 그건 분명히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가 정말 당신이 보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그런 걸 보여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느낍니다. 아마 그는 당신이 반응하는지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당신이 좋아요를 누르지 않아도요. 그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그는 여전히 당신에게 의미 있는 존재인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아직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당신이 그를 보고 있는지. 동시에 그는 자신의 자존심도 지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그는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이건 수동적인 감정의 춤이지만 의도가 가득한 행동입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그거 나한테 한 거야 라고 따지지 마세요. 그의 전략이 통했음을 드러내는 실수를 하지 마세요. 그저 관찰하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다시 연락하고 싶다면 내면의 균형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가 보낸 신호에 대한 반응으로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행복해 보이려는 이유는 여전히 당신이 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건 역설적인 감정의 역학입니다. 그가 당신이 필요 없다고 증명하려 하면 할수록 그는 점점 더 당신의 시선과 반응, 존재를 갈망하게 됩니다. 비록 멀리서라도. 6번째 신호. 그는 당신을 차단했다가 다시 풀고 사라졌다가 갑자기 다시 나타난다. 어느 날 당신이 둘의 채팅창을 열었을 때 사라졌습니다. 차단된 것입니다. 아무런 예고도 싸움도 설명도 없이. 그리고 며칠 후 갑자기 차단이 해제됩니다. 아무 말도 없이, 사과도 없이, 메시지도 없이. 하지만 당신은 다시 그의 프로필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당신의 포스트에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말없이 존재만 남기기도 합니다. 당신은 혼란스러워하며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게 무슨 뜻이지?
그 해답은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한 고통에 있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고통받고 있으면서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는 통제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 중 하나가 바로 당신과의 연락을 끊는 것입니다. 당신을 차단하는 건 자신을 보호하려는 시도이고 강해 보이고자 하는 몸부림이며 감정의 경계를 그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감정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폭풍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분노가 다시 그리움으로 변하고 당신의 부재가 아프게 느껴질 때 그는 돌아옵니다. 말로가 아니라 그저 차단을 해제함으로써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삶에 들일 준비가 된 건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완전히 놓칠 수는 없어. 이런 감정적 양가 감정은 조용한 고통의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진짜 치유된 사람은 매주 연락을 끊고 다시 이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아픈 사람만이 그렇게 갈팡질팡합니다. 당신을 놓고 싶은 마음과 여전히 느끼고 싶은 욕구 사이에서. 그럼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극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왜 차단했어? 라고 묻지 마세요. 보복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깨닫기만 하세요. 그는 지금 감정적으로 중심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중심에 머물러 있다면 그의 감정의 기복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 자신으로 남아 있으세요. 차분하게, 단단하게, 자기 자신으로. 그의 혼란 속에서 당신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는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의 혼돈 속에서 당신은 그가 내심 그리워하는 안정감이 됩니다. 비록 그의 이성이 그걸 인정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감정적 일관성은 그의 내면 불안정 속에서 하나의 등대가 됩니다. 그가 내면에서 싸우는 동안 당신은 그에게 평온이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상기시키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지 않더라도 마음속 한 부분은 여전히 그 평온함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신호. 그는 당신을 찾지 않지만 다른 누구도 당신의 자리를 대신하게 두지 않는다. 그는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전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매달리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생각하죠. 그는 날 잊었어. 아마 다른 사람이 생겼을 거야.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하지만 조용히, 은밀히 그는 진짜로 누군가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마 많은 여성이 그에게 관심을 보일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이 그의 안에서 일으킨 그 감정을 다시 깨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답답하게 합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고 자유로워지고 싶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시도할 때마다 그는 비교하게 됩니다. 기억하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도 공허함을 느낍니다. 문자를 받아도 기쁘지 않습니다. 관심을 받아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깊은 내면에는 당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건 이겁니다.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으니까요. SNS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조용한 밤 속에서, 무의미한 대화 속에서, 당신과 함께했던 감정을 다시 느끼려 애쓰는 데이트 속에서, 감정 없는 웃음 속에서. 남자가 더는 당신을 가까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아무도 대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이 아직 그 안에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침묵, 거리감, 차가움은 잊음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건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증거입니다. 그 전쟁은 당신이 보지 못하지만 그는 매일 겪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가장 조용하고 고통스러운 전쟁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갈 수 없습니다. 다시 사랑하고 싶지만 계속 비교하게 됩니다. 마음을 열고 싶지만 여전히 당신의 기억으로 채워진 마음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가장 괴로운 건 왜 자기가 그냥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지 그 자신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가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고 울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해도 그건 그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용히 아파하는 남자가 존재합니다. 그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는 다르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통은 눈물이 아니라 모순으로 나타납니다. 갑작스런 차단, 스토리에 담긴 숨은 메시지, 외면하는 시선, 말보다 무거운 부재. 침묵을 무관심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때로 인간의 가장 큰 외침은 바로 침묵입니다. 당신을 어떻게 놓아야 할지 모를 때,